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은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고요. 매일매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예, 이번엔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보죠.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는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탑10이 뽑은 2위,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혐의만 최소 5개, 한 번에서 소환 조사가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어서요. 네. 박준 변호사님, 개천절 직후 10월 4일쯤이 소환 유력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일정이 빡빡합니다. 지금 이번 주면 내일하고 모레 화수밖에 없는데 국정감사가 지금 시작된 상황이고 목요일은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결국은 4일에 지금 소환을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압수물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끝났습니다. 펀드 관련해서 이제 법리적 분석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이제 피의자를 이제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4일 아니면 다음 주 7일 그 무렵에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달력 한번 다시 보시면 일단 저희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시청자분들도 아시긴 하셔야 되니까. 내일 이제 조국 장관 또 국회 나와서 대정부 질문하고 국정감사도 있고 목요일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자유한국당의 집회도 예정돼 있어서 금요일쯤 주말을 또 넘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원래 사실상 공개 소환 아니냐, 1층 포토라인에 쫙 서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한 보도를 보니까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라는 검찰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검찰에서는 본인들은 일단 소환에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소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건강 문제를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아시겠지만 압수수색 때도 그때도 쓰러졌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19를 불렀다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정말 그 수백 명이 되는 기자들 앞에 프레시 앞에서 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다른 것보다 정말 하기 싫다라는 어떤 피해자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공개 소환만큼 피하고 싶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걸 좀 대기시켜 놓고 하겠다는 입장인데 예전에 이런 어떤 장관들 수사할 때 옛날 올모빌 같은 수사할 때 그때 그 부처 장관 부인 같은 경우는 아예 침대째로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아마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사실은 장관도 아닌 상황에서 부인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또 어떤 면에서 피의자고 검찰 입장에서는 비공개 소환할 경우 국민적 비난이 크기 때문에 아마 공개 소환할 텐데 문제는 본인 입장에서는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관심 있는 건 정경심 교수 언제 소환되냐는 건데 알 수는 없으나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수요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2일입니까? 네, 그거 왜 그러냐면 내일은 못 할 거예요. 왜냐면 내일은 대정부 질문에 내일도 조국 장관 또 출석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2탄이에요. 예. 남편이 국회 출석하는데 여기 초초정으로 불렀어? 또 이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검찰을 피할 거예요. 왜 제가 근데 그러면 수요일 말씀드리느냐? 목요일 날이 그 오촌조카 조범종 씨 기소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검찰 입장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조범동이 뭐라고 진술했지? 이게 제일 오촌조카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예전에는 대형 수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사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도 그렇고 이미 전 대통령도 검찰 들어가기 전에 무슨 혐의고 관련자도 어떻게 진술을 다 보도가 돼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조범동 씨가 뭐라고 진술했는데 모릅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하고 그 변호인 측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개천절날
조범동 씨가 그날이 구속기간 만료해서 기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공소장이 공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범동 씨가 어떻게 진술해서 무엇을 가지고 검찰이 어디까지 정경심 교사랑 공모 혐의로 기소를 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보면 패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검찰은 조범동 씨 기소하기 전에 아마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님 수요일이고 이현정 의원님 금요일로 예측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박준 변호사님. 예. 그런데 지금 최소 적용 혐의만 5개라서 그렇죠. 원래 애초에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소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으로는 안 끝난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죠. 건강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조사를 한다면 이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이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부 기소가 됐고요. 또 뭐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펀드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펀드 관련해서 공정윤리법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횡령, 금융실명법까지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이 펀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정경심 교수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의 진술들이 좀 많이 받아놨거든요. 이거를 대조하거나 또 만약에 간다면 대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이상, 2번, 많으면 3번까지도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또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부르면 또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틀 정도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5개, 최소 5개를 한번 볼까요? 예.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공직자윤리법, 특경가법상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 그런데 이 최소 5개 중에서 다음 화면 보실까요? 여기서 김태현 변호사님, 다음 거 보실게요. 여기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연결고리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2가지를 지금 검찰이 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왜냐하면 공직자는 사실 조국 장관이니까 백지시타 거부죄 하면 조국 장관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에 동조했다. 그거 이제 그 누구죠? 한투에 김PB가 건너방에서 자산관리인 김모 씨. 자산관리 예. 건너방에서 하드 교체할 때 그거 얼마 떨어지지 안방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했던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등이 아니냐 하나 보는 거고 또 하나도 보면 아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혐의도 볼 수도 있어요. 조국 장관에 대해. 왜냐하면 동양대표 창창은 동양대학교 사무실에 있는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뭐 조국 장관 상관없이 정경심 교수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예.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택 PC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파일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고 그 조국 교수가 당시 교수입니다. 당시 조국 교수가 관장했던 거고 당국대 장 교수 아들은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조 누구 아버지인 조국 교수가 전화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라고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보고 검찰은 그거 위조에는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마 조 장관이 직접 혐의가 가능한 죄목 중에 하나겠죠. 2가지 혐의를 이제 조국 장관과 조 장관 부인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가족 수사에 대한 심경도 드러냈습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본인도 여러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있다라는 건데 박준 변호사님, 예. 저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지금 정경심 교수야 이번 주 내에 소환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한 보도에서 보면요. 조국 장관도 정경심 교수 소환된 다음 날쯤에 곧바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그 혐의 부분도 뭐 혐의지만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증거를 지금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가서 남편한테 얘기 다 했습니다. 이렇게 또 진술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조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날짜도 좀 안 맞아요. 공휴일이나 뭐 또 국감도 지금 연관이 돼 있고 일단 조국 장관을 불러서 조사하는 거는 지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완벽히 된 다음에야 그렇죠. 조국 장관을 부를지 말지를 오촌 조카 다음에 정경심 교수 다음에 조국 장관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소환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게요. 그러니까 원래 부부를 같은 날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 그 원칙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부부는 한 집에 살잖아요. 예. 부인이 조사받고 집에 가서 남편이 물어보겠죠. 당신 뭐 물어봤어, 검찰에서? 이렇게 물어봐서 나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럼, 그걸 알고 들어가서 다르게 진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맞추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기 같은 날 위해서. 조사 불러서 분리해가지고 신문에서, 남편이랑 부인 말이 안 맞는데? 당신들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공모했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현직 장관하고 부인을 동시에 소환해서 하는 게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괜한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같은 날 조사에서 검찰 입장입니다. 진술 맞추는 걸 방지할 수는 없다면 아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에 좀 여유를 두고 한숨 고르고 조국 장관 소환 일을 아마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일각에서는 과잉수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나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오히려 저는 특혜수사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요? 이게 사실은 수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실은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아무도 지금 압수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통화하고 한 내역들이 다 있거든요. 수사를 가장 쉽게 하려면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그걸 왜 못했느냐. 결국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무슨 무리한 수사다, 인권수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특수사의 원칙상 보면 가장 먼저 그걸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인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특혜수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롭게 알려진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조국 장관은 딸과 아들이 서울대에서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위조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장관의 딸이 이런 진술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조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장관이 직접 또는 장관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세 장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강한 의심을 갖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예, 조 장관은 최근까지도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이 직접 개입했거나 그리고 본인 자제들은 다 받았다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인턴십은 집에서 동양대 인턴십은 어머니 연구실에서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못 봤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알려졌다라고 하고. 그런데 만약에 저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저게 인턴은 아닌 거죠. 정말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저렇게 말한 게 맞다고. 왜냐면 이제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쓴 이제 보도의 내용은 뭐냐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데 그거요. 당연히 안 봤죠. 저는 집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저런 문답이 있었고 정말 조국 장관의 딸인 조모 씨가 재택에서 했다고 하면 저거는 명의만 위조한 게 아니라 내용 자체도 허위가 되는 거죠. 저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저 말이 맞다고 하면. 왜냐면은 인턴이라는 게 가서 인턴해야지 무슨 재택 인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해명과 검찰의 진술이 오히려 더 일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 얘기 전자 조모 씨가 저렇게 얘기한 게 맞다고 하면 저거는 오히려 저 내용 자체, 명의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허위임을 말해주는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용도 허위고 가짜다. 그런데 오늘 정경심 교수가 SNL을 통해서 오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 딸이 인턴 활동을 집에서 했다고 보도하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재사건 준비도 힘에 붙이는데 애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 터지니 너무 힘들다. 근데 저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김세현 평론가님. 네. 정경심 교수가 뭔가 선별적으로 SNS를 대응한다는 느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선별적인 게 아들과 딸 얘기했을 때는 꼭 SNS를 통해서 반박을 하는 듯한 인상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정경심 교수도. 근데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해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별적으로 하는 것과 그 해명에서 항상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의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요거의 팩트와 관련해서는요. 예. 아니 딸이 진술한 것을 집에 와서도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했을 텐데 이렇게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했으면 저 그 뉴스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인 상식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면 아니 그 정혜신 교수가 저렇게 올리는 것도 대부분 자신 있는 걸 올리기도 하지만 아까 선별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딸이 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여기서 이걸 거짓말을 하면 본인한테 유리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좀 가정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국 장관 이슈 쉼없이 달려왔고요. 오늘도 뉴스의 중심인물 단연 조국 장관입니다. 관련해서 댓글들도 한 5개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대통령이 하다 검찰총장을 협박한다는 댓글이 있고요. 우린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반드시 지킨다. 우린 끝까지 간다라는 여권 지지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서초동에 200만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요. 평양 군중대회 사진이 10만인데 얘기하셨고요. 조국을 촛불로 소화하고 정치검찰을 촛불로 응징하자. 촛불 목소리가 댓글 중에서도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지켜야 할 대상은 장관 조국이 아니고 자유대한민국 바로 내 조국입니다. 의미심장한데 결국 이 두동강이 난 여론과 민심, 정치권을 좀 비판하는 듯한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